그렇지. 네 가슴이 못생겼어. 가슴이 예뻐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형 말대로 옆면 바깥쪽으로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보완 정도. 못생긴 가슴을 덜 못생기게 하는 거. 보수공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집이 그 집 발색이야. 그러면은 이사를 가는 게 최고 좋잖아. 이사 가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니네 집이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사 갈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시계 인테리어를 들어가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배돼지에 이렇게 막 줄가 있고 몸무게도 65kg밖에 안 나가고 이런 걸 봤을 때 너는 인생을 존나 나태하게 살았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타고난 체형 문제가 아니고 집구석에서 씨발 커뮤니티하고 게임만 쳐해가지고 몸이 좀 별 볼 일 없는 거고, 너가 만약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씩 왜 욕하냐. 우리 아버지가 용접사였거든? 용접공이었거든? 용접하면 돈 잘 벌어. 근데 우리 아빠는 이제 자기가 다 쓰고 집에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용접 얘기 나왔으니까 뭐 잠깐 해줄까? 네. IMF 터지기 전에 그 건설업계가 좀 잘 나갔던 때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실력이 좀 괜찮아가지고 원래 이러면서 날 따라온 거야. 근데 씨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얘들이 나 때문에 못 놀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존나 기분이 안 좋게 수학여행을 갔다 왔거든? 그러다가 몇 달쯤 뒤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안 듣고 싶은데 듣게 됐지. 이제 컴퓨터 하면서 창세기전 같은 거 집에서 하면서 템페스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처럼 살면 욕을 좀 먹을 수 있어. 그렇군요. 화이팅 하자. 예, 화이팅 합시다. 자격증 꼭 따고. 오케이, 훅스. 아, 여보세요? 아니, 형님, 고민이 있어서 좋았네요. 제가 지금 키가 그냥 77에 사진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반발심이 있어. 사진 보냈거든요? 자, 인바디부터 한번 볼게. 네가 인바디에 비해서 몸이 안 좋다 그랬으니까 예. 인바디부터 한번 보자. 체중이 거의 79kg, 골격근은 39 살짝 있고, 뭐 잡혀있고, 허벅지 튼실하다 소리 듣고, 아니면 힙업됐다 소리 듣고, 이런 것도 전부 하체 타고난 거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나는 골격근 39kg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골격근을 한 42는 찍어야지 몸이 좋아 보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체지방률 유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슴 근육을 키우는 법,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보고 나서 씨발 가슴 운동 이렇게 해야지 가슴 커지는 거였어? 몰랐네 씨발. 괜히 강경원 따라서 벤치프레스만 존나 했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집 커지거리를 하러 가잖아. 근데 네가 운동을 잘하잖아? 그러면은 강경원 아저씨처럼 안 하던 거 해가지고 근육통 느끼는 것 뿐이고, 그 새끼는 어차피 또 몸 안 좋아. 그러면 또 한두 달 뒤에 또 새로운 거 하고 또 새로운 거 하고 이거 쳇바퀴 계속 돈다는 거야. 네가 운동을 잘하면 막말로 푸시업만 하루에 500개 1000개 해도 가슴이 좋아질 거고, 네가 운동을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구 써도 몸 안 좋아져. 예,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할 때 아마추어 레슬링 이런 선수들 하루에 9시간 정도 운동해. 3시간씩 3타임 정도 운동한단 말이야. 적으면 8시간 정도, 아침 2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이 정도 한단 말이야. 격투기 선수들도 9시간 정도씩 훈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 아니죠. 몸 좋지 말고. 근데 너보다 몸 좋은 사람이랑 운동해. 그럼 넌 좋아져. 자, 이게 야스하고 되게 비슷해. 야스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너 뭐 에다야 뭐야?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너가 20살이 됐어. 운이 존나 좋게 야스 파트너가 생겼어. 여자친구든 뭐든. 근데 그분도 처음이고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좀 창의력도 좀 떨어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자기 몸도 끔찍하게. 옛날 얘기고, 관장형 헬스장에 몸 좋은 사람 많다는 건 옛날 얘기고, 그거는 옛날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지 새끼들이니까 싼 헬스장 다녀서 그런 거고, 요새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많아서 무조건 대형 센터를 가야 돼. 대형 센터. 대형 센터 중에서도 기구가 좋은데, 그냥 크기만 하고 만대 말고 근데가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용건 있으세요? 이러면서 약간 뜨겁게 올 수 있는데, 음료수도 갖다 주고 샤바샤바 하는 애가 보고 있으면은 봐도 뭐라 안 하고 뭐 설명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친해져서 만약에 운동 파트너를 먹을 수 있다.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네가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쪽에서 저 오늘 가슴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네가 형님 딸 한 번 잡고 왔어요. 이 새끼 그걸 미리 치면 어떡하냐. 내 방송 보면서 쳐야지. 까비. 자르시오.
예, 형님. 왜 왔어? 연애 상담 가능합니까, 오늘? 얘기해봐. 턱걸이 예전에- 하면서 들을게. 네, 전에 약간, 이게 사귀는 건지 1년간 어느 정도 관계였어? 그냥 연락만 하다가 중간에 또 제가 연애할 때는 또 연락 끊고 지내고, 사실상 저번 연도에 이제 연락 6개월 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고백해가지고. 사귀고 있다고? 근데 여자 쪽에서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여자애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뭔가 신념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얘랑 뭐 신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신념이라는 거를 나는 누군가의 신념을 이렇게 네.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 신념은 사실 크든 작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네. 신념이라고 거짓말 치는 새끼들이 존나 싫거든. 예를 들어서 PC충이나 채식주의자충 이런 애들 이미 잃었는데 17살 때 잃었는데 체육 선생이랑 근데 씨발 왜 나는 안 줘? 내가 해보니까 별로더라. 마치 대학교 복학생 선배가 담배 존나 피면서 니들은 피우지 마라 이 지랄 하는 것처럼 여자친구가 아다인 너한테 야 내가 많이 해봤는데 별로더라 줘. 왜냐면 집어를 개를 못 주거든. 왜냐면 개도 꼬일 때가 있거든. 왜냐면 맛을 아니까. 근데 후자녀는 죽어도 안 줘. 네가 어디 사시 패스하고 어디 뭐 니네 아빠가 건물 물려주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절대 안 줘. 자 이제 뭐가 더 좋은지? 너는 그렇게 이제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거고 여자를 못 만나는 루저들이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너 같은 새끼보다는 너한테 주고 나서 빼미 여전사가 된 여자들을 존나 욕할 거야. 아까 말한 똑같은 첫 번째 경우의 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대학생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200 정도는 버는 네가 너 스스로 자랑스러우니까 너도 모르게 여기저기에다가 좀 자랑질을 하고 다녔을 거고 그 여자애가 어릴 때 그걸 들었을 때는 뭐래 존나 못생긴 새끼가 당연히 넌 돈 벌어야지 새끼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 난 잘생긴 남자 만날 거야. 풀로 자면 돼. 식욕? 생존남녀에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봤어. 진짜 리얼로 거의 안 먹었잖아. 경력? 강제로 2년 정도 참고 있어. 그럼 뭘 골라야 돼?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지금 당장 고르라고 한다면요? 정해지겠다니까요. 3대 욕구가 아니야. 2대 욕구야. 어차피 수면욕은 근데 너무 성욕은 여러분들 유전자 가위로도 못 잘라요. 그거는 죄송한데. 또 이제 남자분들 이게 없어요. 일단 뭐야 고고고 남자들은 식욕이 땡기는 경우는 제로고 제가 봤을 때. 그럼 거의 나네.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를 한 일주일 정도 한다 그러면 전 일주일 후 일주일이면 한 달에 일주일 빼고 거의 다네. 그러니까 나 여잔데 1년 365일 컷 1년 365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시장 점포 3곳과 화물차 쓰레기 더미 등 5곳에 불을 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전기 나가는 바람에 화라가 다 죽었어. 진짜 횟집 그 바닷물 들은 파이프가 불에 타가지고 다 녹아 다 타고. 실제로 이 주민은 항의하러 온 사람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개되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본으로 추방하라는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차 안에서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워 옆에 놓아주는가 싶더니 지하철 문이 열리자 그대로 들고 도망갑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런 수법으로 성폭력,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부부 관찰소. 실시간 동선을 주시하며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멀리 가셨네요. 언제쯤 들어와요?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 보호관찰관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범죄예방팀 당직 4명이 일주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다반사지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어떤
부서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라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고.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문제 강민우 기자와 분석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보훈관찰관 업무량 일단 많아보고 1대1 전자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등 전국에서 75명이 1대1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종일 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범죄 예방 효과는 클 수 있지만 관건은 역시 인력입니다. 투표율은 47.51%로 집계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전당대회 둘째 날까지 투표율은 물론 최종 투표율 45.36%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를 오늘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은 ARS 투표가 실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 2위 결선 투표를 거쳐 12일 당대표가 가려집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특히 지휘관계를 이용하신 그 범행이라고 하는 거에 맞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체육부대를 비롯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만 5년 새 30건 넘는 뇌물 사건이 적발됐는데 실형은 4건. 당사자가 군을 떠난 경우 재판 결과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SBS 안시입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조금은 아쉬운 하루기도 했지만 남도엔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듯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수일 풍경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에 이렇게 밖에 잘 못 나오고 마스크도 잘 못 벗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 밖에 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엄마 신나게 놀았어요? 완연한 봄 기운 속에서 불청객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마스크를 써도 좀 목이 깍깍해요. 눈도 아프고. 맞아요. 그래서 안경도 써야 되고. 경칩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내일부터 등 한반도 바로 남쪽에서 미국, 일본, 호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겁니다. 일본 RC-2는 미국 RC-135에 버금가는 최신의 전자정보 수집 항공기이고 EP-3는 영상정보 수집 항공기입니다. 일본 측은 훈련의 목적을 정보 수집, 경계 감시, 정찰 등의 연합작전 능력 유명신 할 말은 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과 함께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쇼입니다. 솔직함,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요. 솔직해지는 게 사회생활에서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함의 수위 조절을 잘못했다가 이놈을 살까 저들만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위기를 돌려서 깔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다음에는 자랑을 드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출신, 학력, 업무 등.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에게 깔본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말하고 나를 높이면 상대를 친근감과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엔 괜찮은데요, 유독 사회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말투를 쓰는 경향이 있다면요, 이를 간단한 말투로 바꿔보세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당분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솔직한데 믿지 않는 말투의 핵심,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사고에 기초한 말을 하는 것이 유독 공격에 맞춰서 말을 부드럽게 순화해보고 평소에도 꾸준히 연습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할 말을 다 해도 호감가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3. 말끝이 부드럽다.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호감가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핵심, 바로 말의 어미에 있습니다. 말의 끝부분을 달리하면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사고에 기초한 말을 한다. 3. 말끝이 부드럽다 였습니다. 살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게 하는 스킬들을 생활에 해두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컨텐츠에서 늘 강조하는 말의 힘, 이것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이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DJ 하고 있고요. 스피치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 낭독팀인 북텔러리스트에서 낭독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두 아들의 엄마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경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북텔러리스트로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년 전에 연출가분이랑 KBS의 유명 성우들 일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처럼 들리지 않고 좀 책 읽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내 말을 할 때 나 너무 부자연스럽고 책 읽는 말인데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우린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유독